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 안에 끝내는 썰풀이 시간. 자,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오늘은 죽어도 꼰대는 되기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인데요. 오늘 제 곁에는 역시 다은, 정은, 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네, 단짠단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괜히 좀 꺼려지는 상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연 넣어봅니다. 저희 직원 수가 10명이 안 돼서 규모는 작지만 저보다 나이도 또 연차도 10년 이상 많은 차장, 과장, 부장급 선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건 어느 순간부터 한 상사의 지독한 거리두기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따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부장처럼 꼰대는 아니야. 꼰대네, 꼰대야. 오늘 과장 옷 정말 올드하지 않냐? 어떻게 그런 옷을 입냐? 이런 식으로 꼭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사의 탈꼰대 집착은 말뿐이 아닙니다. 네, 젊은 층 유행을 일부러 더 배우려는 건지 틈날 때마다 최신 아이돌 노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노래 좋더라 아는 체 한다거나 유행어를 쓴답시고 이곳저곳 들이댑니다. 사실 근데 또 영 철진한 표현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제가 모르는 노래나 단어일 때면 그 상사는 대리님은 MZ세대 아니야? 어떻게 이걸 몰라? 타박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섞기 싫어서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어요. 앞으로도 무시가 답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열심히 호응을 해줘야 할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게 어디나 다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17년 차 직장인이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웬만하면 예전에 다 맞춰줬어요.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다. 월급도 이런 거를 다 스트레스의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저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괴로울 정도면 저는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상사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MZ세대 아니야? 어떻게 이걸 몰라? 이런 말은 어느 나이대의 사람이 좀 해도 기분이 나쁜 것 같기는 해요. 네, 나는 아는데 어떻게 너가 몰라? 약간 그런 거죠. 무시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요즘에 세대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중간인데 부장들도 이게 뭔가 회식 때 누가 안 온다고 하면 저 친구는 MZ세대에서 그런가?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를 악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되게 그 세대를 붙이는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쵸. 본인이 스스로가 좀 위축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세대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연자가 보내주신 이런 이제 상사를 스위트 꼰대. 뭐라고? 스위트 꼰대? 네. 꼰대인데 왜 스위트는 뭐예요? 일단 그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꼰대도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이제는 좀 말도 이상하죠. 친절하고 자상한 그런 스위트 꼰대가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난 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규정을 하면서 스스로는 뭐 꼰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휴가 마음껏 써라. 왜 아직도 휴가 신청 안 했냐. 난 꼰대가 아니니까 그런 건 마음껏 써라. 등등 이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추려는 말과 함께 오히려 뭐 부담을 좀 주는 부담스러워요. 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내 휴가 애초에 뭐 내 자유고 그분이 뭐 꼰대력을 발휘를 하든 뭘 하든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차라리 아예 뭐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휴가 마음껏 써라. 왜 아직 휴가 신청 안 해? 이거 자체가 그 말한다는 게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친절하다. 나는 꼰대가 아니다. 신경 써준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스위트 꼰대다. 최근에 근데 어린이날에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콘텐츠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못 봤어요. 유미는 40살이라고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을 다뤄서 되게 큰 호응을 좀 얻었는데 늙는 게 두렵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최신 유행어도 익혀서 써보고 후배들이랑 격이 없이 지내려 한다. 뭐 이런 고충을 담은 하이퍼 리얼리즘 풍자 콘텐츠였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에서도 이제 강유미 씨가 스위트 꼰대의 면을 진짜 제대로 표현을 했거든요. 꼰대가 되지 맞아요. 않으려고
아득바득 몸부림을 치다가 어떤 후배가 당돌하게 맞대응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갑자기 욕설을 뱉는다거나. 아니 진짜 웃겨요. 그래, 봐야겠다. 또 특히 이제 영상에서 독백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 좀 누리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도 MG 거려서 지겹다는 말도 많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젊음이 빛나고 부러워서 그런 거다. 이런 대사였어요. 사실 이렇게 좀 어쩌다 보니 스위트 꼰대가 돼버린 처지를 공감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돌 그룹명 모르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진짜 모르게 되더라. 근데 이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댓글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는 것도 바쁘고 지쳐서 다른 데 좀 관심 갖고 뭐 외울 여유도 없고 좀 뜨겁게 뭔가를 좋아하고 팬이 진짜. 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이런 댓글을 단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스위트 꼰대들을 오히려 응원하면서 세상과 계속 교류하려는 행동이 멋지게 보인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고여있지 않으려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또 따뜻한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네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나는 또 달라 하면서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노력을 그러니까 네. 꼰대가 맞아요. 아니게 되도록 노력하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유행이라는 거랑 되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벌써 그래요? 정은 기자. 저는 조금 느끼는데 네. 예전에는 막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맞아요. 맞아. 주변의 맞아. 친구들한테 네. 아니면 뭐 내가 접하는 뭐 매체, 뭐 SNS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익혔던 게 이제는 좀 진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유행이 뭔지 이제 알아도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맞아요. 토카토카 댄스가 맞아요. 엄청 유행인데 뭐요? 뭐 토카토카 뭐 춤추는 게 있거든요. 노래에 맞춰서. 네. 근데 그게 엄청 유행을 해요. 그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유행이지? 그러니까 유행인 걸 알게 되어도 내가 그걸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 하이보이 밈. 홍대 어디 가세요? 네. 뭐 이러면은 뭐 무슨 질문을 하든 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라고 대답하는 거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이 밈이 왜 시작됐는지를 네이버에 찾아보고 있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왜 애초에 유행이 됐을까? 사람들이 이 콘텐츠에 왜 반응했을까? 이거에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의 상사는 이제 그런 걸 그거를- 일부러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왜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문득 이렇게 세대 차이를 크게 느끼면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는 하죠. 세대 차이 느끼는 순간이라면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년들, 그러니까 10대들한테 물어보면 플로피 디스켓 대부분 모르거든요. 본 적도 없을 거고 혹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시고 저는 써봤나요? 플로피 디스켓 썼어요. 저 써봤죠. 어머, 거기에 써봤어요? 이제 방학 숙제 네, 제출했습니다. 써봤죠. 아. 네. 그리고 놀토를 모른다. 저희 주5일제 시행되기 전에 격주로 놀토 있었거든요. 네. 뭐 그리고 아이돌 커버곡이나 리메이크 곡이 아예 신곡인 줄 아는 경우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이럴 이건 때도.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완전 옛날 노래인 경우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 사람들은 원곡을 재해석해서 부르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새로 노래 나왔네 좋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화 받는 거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진짜 세대 차이 절감을 하는데 이거 충격이었어요. 여기 있는 이 4명은 당연히. 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네.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니까 손바닥을 펴거나 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런 데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례들을 좀 들으니까 다 공감을 해버렸어요. 이미 스위트 꼰대. 됐네. 저도 하니까 좀. 놀토 그리고 그리고 뭐 리메이크곡, 수화기 이런 거 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그쵸.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아까 상사분님 죄송합니다. 저도 스위트 꼰대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연자분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약간 조금 상사분의 입장을 공감해 드려라. 약간 그것도 다 하나의 노력이고 사실 상사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발맞춰서 나도 약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연자분도 한 5년만 있어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 네, 머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뭐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네요.
저도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좀 무시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저도 느끼는 게 5년 차 때 제가 느낌이랑 15년 차 때 입장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진짜로 뭐 너무 이게 괴로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진짜 무시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적을 정도고 좀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가지면 달리 보이지 않을까.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공감이 되면서도 네.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스크립터 분들하고 이제 가끔씩 점심을 같이 먹는데 스크립터라고 하면 우린 대학생이잖아요. 네, 보통. 그쵸. 저랑 거의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그럼 전 진짜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잘 모르고 막 최근 노래들 유행들 얘기하면은 못 따라가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꼰대 그 입장에서 상사한테. 네, 저는 꼰대입니다. 저 잘 몰라요. 저는 진짜 과거의 것에 네? 익숙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따라가려고 저는 아직 꼰대가 아니에요. MZ예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거 배우고. 근데 그 얘기를 그 사연자분이 상사한테 당신 꼰대인 거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전면전 선언 아닌가요? 아니, 그게 무시하시고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되는 분은 좀 존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솔루션은 싶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요. 사태 악화. 네. 어떤 노력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사회생활 하면서 도움이 됐던 조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사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이 그냥 뭔가 거슬릴 때가 있는데 귀엽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게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은 기자가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하죠. 그 약간 인류애를 발휘를 해서 저 사람도 저렇게 귀엽다. 노력하는구나. 귀엽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 뭐 마음가짐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몇 명 떠올려봤는데 도저히 귀여워지지가 않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퇴사하세요. 네.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이렇게 확 전환이 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꼰대들한테. 스위트 꼰대 4명이서. 자, 오늘도 사연 듣고 10분 동안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자, 내가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저희의 의견도 보태드릴게요.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